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적분 2의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은 끝으로 갔을 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한자어로 극한. 그래서 무한수열, 수열인데 무한히 갈 때 도대체 이 수열의 끝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는 게 무한수열의 극한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처럼 보면 n이 무한히 한없이 커질 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얘기죠. 무한대로 갈 때 이게 b를 향해서 이렇게 b의 값보다 큰 쪽에서 b를 향해서 갈 수도 있고 또 작은 쪽에서 b를 향해서 갈 수도 있죠. 이럴 때 이 b가 바로 수렴하는 수렴 값이라고 하고 극한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수렴하는 값, 극한 값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오른쪽 그림처럼 큰 부분에서 계속 절대값이 작아지면서 어떤 값을 향해서 갈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이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표현하고 이거의 값을 수렴하는 값을 극한값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수열이 수렴하지 않고 발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산도 한자어인데요. 흩어진다 그 얘기죠. 흩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발산.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갈수록 값이 커지는 경우 이렇게 증가만 계속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럴 때 이거를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또는 계속 값이 감소해서 작아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어떤 값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발산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발산하는 경우 보면 진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값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러스이고 마이너스이고 플러스이고 이 절대값이 같으면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이런 거 진동하는 경우 또는 절대값이 커지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동한다고 얘기하고 이거는 발산한다 그럽니다. 발산하는 경우는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극한값은 없습니다. 극한에 대한 일반 성질을 보면 극한 앞에서도 배웠지만은 극한에 대한 거 만일에 리미트 an이 n이 무한대로 갈 때 a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리미트 bn이 b로 수렴할 때입니다. 수렴할 경우에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은 이렇게 극한값을 분배할 수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가 극한값이 되고 앞에 상수항에 이렇게 c가 곱해져 있는 경우는 c는 어차피 항상 따라다니는 거니까 앞으로 빼서 이렇게 c 곱하기 극한값 a가 되겠습니다. 또 an 곱하기 b인 경우도 an과 bn이 각각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도 각각 곱한 거 a 곱하기 b가 되겠습니다. 나눗셈 마찬가지예요. bn분의 an 극한값이 리미트가 분배돼서 b분의 a게 되는데 단 b가 0이면 안 되겠죠. 역시 bn이 0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0이 아닐 경우에 b분의 a가 극한값이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 성질 bn이 an보다 클 때 극한값은 이렇게 등호가 붙습니다. 등호가 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an이 n분의 1이고 bn이 n분의 2다 그러면 이건 다 0으로 수렴하는 경우죠. 근데 an이 bn보다는 작죠. n분의 2가 더 크죠. 그죠? n이 양수니까. 그렇지만은 극한값은 리미트 an이나 리미트 bn이나 값이 얼마예요? 이거는 0으로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실제 숫자의 크기가 등호가 없어도 극한값은 등호가 붙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조심해야겠어요. 또 리미트 an하고 리미트 bn하고 똑같이 알파로 수렴하며 cn의 극한값이 이렇게 an의 극한값하고 bn의 극한값 사이에 있을 때 알파하고 알파 사이에 또 다른 실수는 없죠. 그래서 리미트 cn의 극한값도 알파입니다. 요거를 갖다가 조임의 정리 또는 샌드위치 정리라고 합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극한값의 유형을 보면 리미트 an이 무한대로 가고 리미트 bn도 무한대로 가면 곱하기를 하면 당연히 무한대가 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유한 확정값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수렴할 수 있습니다. 무한대로 가지만은 수렴할 수 있는 경우가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n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면 이거는 숫자를 쭉 대입해 보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인데 숫자를 쭉 대입해 보면 이거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 있습니다. bn이 만일에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이라면 두 개를 곱하면 an 플러스 bn은 이렇게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곱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한 확정값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an, bn이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나눗셈 하면 역시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쉽게 예를 들면 an이 2n이고 bn이 n이다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돼요? bn분의 an은 바로 이 상수가 되죠. 그러면 이게 p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유형 보면 다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빼기 역시 마찬가지로 빼기도 무한대가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처럼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유한 확정값이 나올 수 있죠. 이것이 그래서 빼기 쉽게 얘기하면 n이고 bn이 n 플러스 1이다 그러면 빼면 어떻게 돼요? an-bn은 마이너스 1이 되죠. 이게 수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것도 3번하고 비슷한 경우니까 생략하고 다섯 번째, 리미트 n이 이거는 발산하고 bn이 발산인데 an 곱하기 bn이 수렴한대요. 이런 경우에 an의 값은 극한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bn이 발산하는데 an이 만일에 무한대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라든지 그러면 곱하면 이게 수렴할 수가 없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수렴할 수가 없죠. 그러면 수렴한다는 얘기는 이 곱해져 있는 이 an에 대한 그 값이 0밖에 없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고 써먹으면 굉장히 편리하죠. 그래서 an은 0으로 반드시 수렴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bn이 무한대로 발산하는데 bn에서 an을 뺀 게 수렴한대요. 그러면 빼는데 앞에 bn이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이 무한대로 발산한 부분이 이게 없어져야죠. 그러려면 an도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해야지 이것이 수렴하는 값이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숫자의 문제를 보고 예를 보고 더 확인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면 중앙 계산 과정에서 편리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분은식이 극한하고 관련된 것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등비수열이죠. R의 n승. 등비수열이 공비 R이 이게 공비죠. R이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AR의 n-2승은 그 값이 0이 되겠죠. R이 숫자가 R1보다 R2가 작고 계속 절대값이 작아지겠죠. 이 절대값이 계속 작아집니다. 계속 작아지면 절대값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0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렴한다 그 얘기고 두 번째 이런 유형이 있는데 an 플러스 1이 an의 차항이죠. 다음에 있는 항이 이게 2025분의 2024보다 작다 그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이게 숫자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1보다 작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an분의 an 플러스 1이 1보다 작다는 얘기는 결국 an 플러스 1이 an보다 같거나 작다는 얘기죠. 그러면 숫자가 계속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일에 이게 감소 수열이 되기 때문에 이게 A1이 양수라고 하면
A1이 양수라고 하면 이게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보다 작은 수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1보다 작은 수보다 같거나 작을 때 계속 감소한다 그 얘기죠. 그럼 결국 절대값이 0으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세 번째, AN이 양수고 근데 극한값이 0보다 같거나 작대요. AN은 양수야. AN은 양수입니다. A1, A2 양수인데 리미트의 AN이 0으로 간대요. 이게 0을 향해서 간다 그 얘기죠. 그런 경우는 이게 리미트 AN이 0이다 그 얘기죠. 0보다 같거나 작은데 0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0밖에 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0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BN이 A보다 클 때 아까 얘기한 듯이 조임의 정리에서 여기 등호가 분다 그랬죠? 이건 조임의 정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조임의 정리. 5번 조임의 정리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조임의 정리 다른 말로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합니다. 샌드위치 정리. 무한 등비수열의 극한을 알아보겠습니다. 무한 등비수열. 등비수열인데 무한히 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얘기죠. 초항이 A고 공비 R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는데 이게 AN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되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초항과 공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초항이 플러스일 때, 0일 때, 마이너스일 때로 나눠서 확인해야 됩니다. 초항이 플러스일 때 그런데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대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림을 그려보면 초항이 플러스인데 A1이 절대값이 작은 거를 계속 곱하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아지겠죠 절대값이? 그럼 결국 어딜 향해서 하겠어요? 극한값이 0으로 간다 그 얘기죠. 근데 공비가 1보다 작으면 초항부터 공비가 1보다 크면 계속 커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플러스 마음대로 발산한다 그 얘기고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면 절대값이 1보다 큰 경우니까 여기는 A1에서 이런 식으로 진폭이 커지는 거죠. 커지면서 진동하는 경우죠. 이런 식으로 진동하겠습니다. 진동하는 경우도 발산이라고 얘기했죠. 공비가 1이면 그대로 똑같이 다 모든 항이 다 A라는 얘기죠. 그래서 A로 수렴합니다. 공비가 마이너스 1이면 이런 식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값이 같으면서 플러스 A, 마이너스 A 이런 식으로 진동하겠죠. 역시 발산이 되겠습니다. A가 초항의 음수이면 4번, 3번처럼 A가 양수일 때 보호만 반대면 되겠죠. 또 초항이 0일 수 있어요. 초항이 0이면 아예 아래 n-1승이 공비가 계산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등비수열이 아니고 결국 극한값은 0이 되겠습니다.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무한대는 수가 아니라 개념입니다. 무한이 큰 수다 이거죠. 그래서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0이 아닌 거고요.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도 1이 아닌 거고요. 또 0분의 0이 0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리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0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0분의 0은 0이 아니다. 0분의 1은 분자가 숫자가 있으면 이건 플러스만 됩니다. 분자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만 되죠. 요거하고 요건 다른 경우죠. 1분의 0은 0이죠. 또 아까 눈에 강조하지만 진동은 발산입니다. 요 개념, 기본적인 개념 알고 있어야 되고요. 풀이를 할 때, 문제 풀이를 할 때 주의할 점 보겠습니다. 일반항이 n에 관한 분수식일 때 분모 분자의 최고창을 분모 분자를 나눠줍니다. 그럴 때 분모가 분자보다 고차일 때, 이럴 때는 0이 되는 거고요. 분모 분자가 같은 차수일 때, 그 값은 분자의 최고차의 개수를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로 나눈 값. 그것이 극한값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가 분모보다 고차일 때, 분자가 더 클 때는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입니다. 분모가 고차일 때는 그 값이 0이고 분자가 고차일 때는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두 번째, 일반항이 무리식일 때는 유리화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세 번째, 등차 수열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만 있지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등차 수열은 이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그것도 감안해서 극한값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 또는 0분의 0꼴이 나오면 그걸 부정형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인수분해한다든지 또는 유리한다든지 간단히 하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 식이 있으면 그것을 치환해서 하여 다른 식의 극한값 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는 식은 언제든지 그 극한값을 대입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무한등비수열 전 페이지에서 설명했습니다. 또 A가 0일 때 아까 설명했습니다. 극한값이 0이라고 그랬죠? 9번 무한설의 극한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는 값이므로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10번째 an과 n으로 표현된 다른 항들의 곱셈, 나눗셈, 뺄셈, 헐셈 이루어진 식의 극한값은 최종적으로 정리한 후에 극한 계산을 한다. 정리를 합니다. 유리하던 인수분해하던 약분하고 다 최종적으로 정리한 후에 극한값을 계산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맞겠습니다. 또 11번째 점화식이 나오면 양변의 차수가 다를 때는 우리가 점화식 수열에서 또 다뤘지만 양변의 로고를 취해서 형태를 맞춰 놓고 치환해서 푸는 겁니다. 12번째 극한값을 극한값만 구하고자 할 때는 an이든 항수가 전에 있는 차수 항 an-1이든 극한값은 다 같은 거죠. 역시 리미트 an 플러스 1도 같은 거죠. 이거를 알파라고 놓고 방정식에 풀어서 해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예문이 있을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13번째 두 양의 합이 일정하고 비율에 관한 질문이 나올 응용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두 양의 합을 1로 놓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bn을 1이라고 놓고 그 다음에 풀어 나간다 그 뜻입니다. 비율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비율입니다. 비율. 14번째 문제 뜻 정확히 파악해서 n번째 an과 an 플러스 1과의 규칙성을 파악하여 일단 점화식을 찾고 an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극한값을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이렇게 수열의 극한은 문제가 다양하고 또 응용 문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을 항상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계산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무한급수를 다뤄보겠습니다.